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신을 팔리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비법 오늘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브랜드보이에 브랜드보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브랜드보이의 의상을 보고 네. 역시 브랜드보이다. 잡지에서 봤던 제가 좀 설명을 전신 해드리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을 지금 보이는데 뭐 한번 네. 안 잡힐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그렇죠. 위에는 그냥 우리 회사원처럼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밑에 네. 그 뭐라 그러죠? 건빵 바지? 국방부 건빵 바지? 그렇죠. 카모플라주 뭐 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긴 하죠. 제가 지금 네. 국방부 건빵 바지 하는데 뭐라고요? 뭐 그런 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좀 네, 네. 카모플라주. 저 그렇게 옷 입는 사람들 잡지에서 빼고 현실에서 처음 봤잖아요. 아, 그러세요? 원래 이런 패션이나 이런 네. 트렌드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관심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패션에 대한 사실 글도 많이 써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이렇게 글을 또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데 네, 있어서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네. 했었는데 그때 브랜드보이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였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매번 봐요. 네. 그리고 정말 홍보를 많이 해요. 아, 그러세요? 봐라. 네. 왜냐면 일단 짧아. 맞아요. 짧게. 그리고 우리 브랜드보이가 진짜 빠른 속도인데 굉장히 전달력 있게 잘 전달을 해서 감사합니다. 현대인으로서 참 좋다 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네, 저도 사실 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재밌게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게 제일 큰 힘이 나는 것처럼 네. 아마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브랜드 보이는 본인을 지금 팔리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시대가 모든 개인이 이제 미디어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어떤 브랜드보이라는 이 미디어를 더 키우고 있는 또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강연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기회가 많이 들어와요. 또 이게 또 이제 수입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두 번째 또 책을 출판하기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책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회사원의 생활을 접고 네. 정말 개인이 미디어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한 그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걸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일단 하고 나니 한두 달 사이에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저희 때문이에요.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좋은 보석 같은 분들을 네. 방송에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네. 물론 이제 이미 반짝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기도 하지만 그게 또 제 보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 자주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럼요. 바빠지셔도. 네, 불러주세요. 자, 사실은 세상에 비범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인데 네. 꼭 모두가 비범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평범한 내가 하는 일을 좀 비범하게 때로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주변만 보더라도 와, 이 사람 진짜 찐천재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뭐 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범한 일을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비범하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 정말 있는 어떤 평범한 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비범하게 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거는 왜냐면 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네. 평범한 일을 찾아서 비범하게 해내는 것. 그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정리라는 평범한 일을 황금알이 낳는 비범한 일로 바꾼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곤도마리에. 곤도마리에. 그렇죠. 이제 일본의 정리의 여왕 곤도마리에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든 어떤 끝판왕이죠. 그래서 아하.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정리라는 일을 딱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인물이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가 팔렸대요. 1,200부 아니고 네, 지금은 1,200만 부요? 1,200만 부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정리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정리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책을 찾아볼 주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책을 써서 1,200만 부를 팔렸다는 거. 이게 뭐, 뭐 소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또 미국에 이제 넷플릭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그 정리 열풍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분이 출연한 이후에 그 굿윌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굿윌의 이제 기증품 그 물건을 기증한 숫자가 40% 늘어났대요. 그 정도로 좀 센세이션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굿윌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면 그렇죠.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향민들한테 맞아요. 이렇게 네. 나눠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자신의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서 기부하는 맞아요. 일이 40%나 늘어났다. 40% 늘어난 거죠. 네. 와, 일본인이 그렇죠. 미국을 영어도 못하는 일본인이. 영어도 못해요 심지어? 네, 그래서 항상 이분이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항상 이제 통역사 옆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곤도 마리의 비법이 도대체 뭐예요?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일단 본인이 완벽한 덕후예요. 아, 네, 정리를 5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5살 때부터 스스로 정리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5살 때는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3남매 중 둘째였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오빠랑 자기 동생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뭐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엄마 방, 오빠 방, 동생 방, 학교 교실, 뭐 청소도구함 이런 데를 정리를 그냥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돈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잘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했는데 돈이 된 게 이제 어른이 돼서부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정리가 돈이 되고 덕후였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제 친구가 그냥 한번 이제 너 정리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번 내 집도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줄래? 해가지고 해줬는데 반응이 좋고 네. 이게 계속 그게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업에서 전업이 되고 정리 컨설턴트가 되고 이래가지고 입소문이 또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타가 되고 이런 또 이제 어떤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 사람이 정리 덕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그 일에 미칠 수 있었던. 근데 그 일이 대단한 일 아니어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정말 그냥 정리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닌 거에 미치다 보니까 네, 그걸로 정말 슈퍼스타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자, 네. 2번째 비법. 두 번째는 곤도마리에가 정리의 영혼을 담았기 때문이다. 정리의 영혼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비즈니스의 영혼을 담아라. 뭐 예를 들면 뭐 장사의 영혼을 담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도마리에가 좀 특이했던 거는 정리의 영혼을 담는 모습을 잘 체감되게 보여줬다는 데 있어요. 아, 그냥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곤도마리에는 이제 집이랑 물건을 그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긴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이 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또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경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곤도마리의 행위를 어떤 그 일본의 종교 중에 신도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신성한 예식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로 생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렇게 영혼을 담는다는 이제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어떤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또 신기함이죠. 신기함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또 쓴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만졌을 때 이게 설레는 느낌을 주면은 남기고 또 느낌을 주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영혼을 담은 이거 좀 굉장히 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뭔가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정리라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하나의 추억을 버리거나 킵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브랜드로 설명해서 탁 쳐 이렇게 한 방 탁 마음에 친 게 그렇죠. 이분을 브랜드로 만든 비법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 정리가 모르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평범한 그냥 매일매일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뭐 그런 좀 무거운 일인데, 싶은. 그렇죠. 미루고 싶은 일인데 그거를 굉장히 신성하게 만든 영적인 행위로 끌어올린 그게 굉장히 특별했던 건 거죠. 네네. 또 마지막 비법. 마지막으로는 이 정리라는 이 분야 자체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따분한 분야라는 데 있어요. 따분한 분야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는 누가 이거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는 누구나 익숙해져야 되는 분야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 이걸로 돈을 벌 거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곤도마리아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독보적인 정리법을 소개해 주니까 사실은 혼자 튀었던 거죠. 경쟁자도 한 명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런 따분한 정리 분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이 어떤 황금알을 낳는 또 이제 또 만든 그러니까 이런 산업으로도 만든 또 가장 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곤도마리의 비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완벽한 덕후였다. 두 번째는 정리의 영혼을 담았다. 세 번째는 이 분야가 아주 따분한 분야였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따분한 회사에, 그러니까 평범한 일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그 미국의 전설적인 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요. 아, 이 저도 사람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 요즘에 뭐 너무 주식에 관심 많으시니까 이분이 거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분이 13년 동안 수익률이 매년 30%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따분한 이름을 가진 회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이게 이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밥 에반스 팜스라는 회사. 이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팻보이즈 매니 모앤잭. 와, 이거는 진짜 막 너무 어렵죠. 그리고 컨솔리데이티드 록.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섹시하지 않으니까. 예. 모두가 다 써야 되는 회사니까? 관심 갖는 회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섹시하지 않은 회사여서 모든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평가된 회사라는 건 거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오해에 투자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이제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고 이제 그런 회사에 이제 그런 오해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가치 투자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피터 린치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따분한 이름을 가진 회사였던 건 거죠. 그런 오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렇네요. 네네. 그러면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별로 매력도 없고 나는 너무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누구나 사람은 평범함과 비범함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신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본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안녕하세요.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한빛 마중교실 학생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평범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하고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비범하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우리와 다른 능력,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우리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한빛마중 교실 학생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곤노마리의 이야기까지 이제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4단계 돼서 지금 이분들 굉장히 좌절하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살아남는 비법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PD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특정한 이제 브랜드를 좀 거론을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아주 소중한 지인의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그 파리 땡땡땡 그 브랜드의 케이크를 혹시 사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정말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으셨을 때. 저희 신랑하고 남동생 합동 생파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맞춤형 케이크를 해갔죠. 그러니까 그렇죠. 빠바 아니고 빠바 아니죠. 그냥 동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눈을 들어보면 네, 뭐 이거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뚜레쥬르 이렇게 맞죠. 대기업이 하는 맞아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네요.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나 이런 브랜드들의 케이크를 사가는 게 조금 성의 없어 보인다는 말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카카오의 대표이신 조수영 대표님이 먼저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제는 정말 그렇게 대형 프랜차이즈와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확실한 개성이 있으면은 이 동네 빵집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건 거죠. 저는 이 말을 사실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좀 잘 보여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빵집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모노클이라는 작은 좀 잡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잡지의 별명이 세계 최고의 명함이에요. 세계 최고의 명함. 잡지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 잡지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품격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대학교 가면 로고 쓰여져 있는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죠. 잠바 입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뭐 어떤 잡지길래요? 이 잡지는 일단은 이 잡지가 잘 된 비결을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대로 잘 만들어서예요. 제대로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굉장히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말이지만 동네 빵집이 파리바게트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법도 빵을 잘 만드셔야 된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때가 어떤 해였냐면은 아이폰이 나온 해예요. 그럼 잡지로 쓴 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 한 해에만 그 미국에서 500개가 넘는 잡지가 폐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잡지를 내기엔 최악의 이제 해였죠. 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잡지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잡지의 퀄리티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해고해야 되고 또 뭐 종이도 더 싼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모노클은 여기서 제대로 이 시기에 잡지를 만들면은 혼자 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잡지들이 폐간될 때 내가 그렇죠. 제대로 잘 만들면 이건 기회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책같이 굉장히 두꺼운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해외 특파원을 막 보내고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뭐 사진도 어디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촬영한 사진들만 소스로 쓰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만들어 보니까 혼자 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어쨌든 결국 알아봐 준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모노클이 그 정한 타겟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평균 연봉 3억 이상. 3억이요? 1년에 해외 출장을 10번 가는 사람. 10번이요? MBA를 졸업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CEO. PD님 혹시 이런 분 주위에 많이 계시죠? 많이 있어도 저랑은 말을 안 섞겠죠. 그렇죠. 전 못 봤는데 많아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거의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10만 명을 품었구나. 맞아요. 모노클이 딱 지금 한 달에 이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 숫자가 1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10만 명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잡지에 비하면. 그렇죠.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750만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만이 그냥 10만 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위 1%의 10만 명.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모노클을 읽으니까 모노클이 그 이제 세계의 명품 브랜드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너네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타겟을 우리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찌나 바샤론 콘스탄틴이나 프라다 이런 브랜드들이 모노클의 광고를 한번 집행하려고 목을 메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대로 만든다. 네. 두 번째는 이 타겟 고객 페르소나를 분명하게 정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버님이 하던 사업, 그러니까 가게, 옛날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폐업하지 않고 음. 또 자녀가 이어가지고 네.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제대로 잘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잘 되는 가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음. 그게 이제 쌓여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가게들이 사실 일본에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좀 어떤 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가게나 이런 노포들이 많은 게 또 어떤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잘 만들면 네,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했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좀 힘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아까 전에 그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자신의 평범함을 좀 비범함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질문을 안 주셨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딱 하나만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덕후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서는 덕후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덕후가 집안에서만 이제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곤두마리에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걸 전 세계인 사람 앞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반드시 온다. 미디어 개인이 상황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너무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마디만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리면 꼭 덕질을 끝까지 한번 해보셔라. 덕질을 끝까지 해봐라. 네. 또 아이들 중에 덕질 끝까지 하는 애들 있으면 또 참고 견뎌야죠, 부모님이.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곤두바리가 참으셔야 될 될지 수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덕후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브랜드 보이시.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슈앤피플에 좀 덕후가 돼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브랜드 보이와 함께한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팔리는 브랜드 만드는 비법 공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